자,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3단원 생각하고 표현하고 라는 단원인데 이 단원에서는 듣기 말하기랑 쓰기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특히 첫 번째 나온 글쓰기를 잘하려면 이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기 맥락 파악해서 그 쓰기 과정을 점검 조정해보고 실제로 글을 고쳐 써보고 글도 써보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행 쪽에서 많이 다루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이론적 내용만 간단히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아마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단원이 될 거예요. 거기 첫 번째 글쓰기를 잘하려면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거고요. 교과서 페이지 수는 117쪽 넘어갑시다. 117 짜잔짜잔 어디 있느냐. 자, 계획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학습 목표 보이죠?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쓰기 과정을 점검, 조정, 글 쓰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단원. 뭐 그 사파 내용은 잘 보시면 되는데 가족이 지금 모여 있는데 각각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 계획하기라는 거를 표현하려고, 그치? 주제, 목적, 독자, 그리고 매체 같은 이런 거 쓰기 맥락이라고 한다. 잘 알아두시고 요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글쓰기 계획 세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하하, 이 인물들은 어디서 나온 인물들인가? 거기 첫 번째, 우리 남학생이 하는 생각을 한번 볼까요? 자, 초등학교 과학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윤서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동아리 소식지에 시를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유는요, 학교 논술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학교 누리집 아시죠? 거기에 게시할 글을 쓰려고 한대요. 자, 일단 첫 번째 윤서의 글쓰기 계획부터 먼저 보시면 주제가요, 초연결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쓰세요. 객관적인 성격의 주제, 객관적 성격의 주제. 이 특징을 주제로 글 써야지. 그래서 초연결 사회의 장점, 단점을 설명하는 글이야. 설명. 그러니까 객관적 쓰시고. 자, 그리고 예상 독자 누구? 초딩, 초등학생. 자, 되도록 쉬운 용어,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써야지. 그리고 시작 부분에는 흥미로워할 만한 사례를 넣겠어. 그 다음 소식지라는 인쇄 매체야. 인쇄 매체의 특징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한다. 요게 윤서의 글쓰기 계획이고요. 그 다음 선유 보세요.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을 조절하자라는 게 얘 생각인 거야. 그치? 거기다 쓰시고.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이 담긴 주제.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이 담긴 주제. 요걸로 내용을 쓸 거래. 자, 목적. 지나치게 많은 연결로 생기는 문제점을 근거로 내세워서 나 주장할 거야. 주장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죠. 그래, 시작 부분에는요, 고등학생이, 왜 나의 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고등학생이 경험함직한 그런 사례를 들어 공감을 이끌어낼 거고, 실제로 얘네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해야지. 그리고 매체, 인터넷 매체 특성을 고려해서 글 쓸 거다. 자, 요 두 가지를 갖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윤서와 선유, 요 두 가지.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쓰시느냐? 소재가 같은 글이더라도, 쓰고 계시죠? 소재가 같은 글이더라도, 주제, 목적, 독자, 매체에 따라, 요게 쓰기 맥락이라 그랬죠? 소재가 같은 글이더라도, 주제, 목적, 독자, 매체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야. 이해됐죠?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개혁하기 단계는 끝났고요. 두 번째 넘어가셔서 내용 생성하기 단계예요. 여기에서 해야 될 거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 수집하고요. 주제 독자를 고려해서 선별하는 과정까지를 봅니다. 자, 첫 번째 윤서의 자료 수집. 자, 얘가 활용한 거 보면 자료 1 인터넷 사전 활용했죠. 초연결 사회가 뭐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요게 뭐야? 초연결 사회의 개념 쓰시고 초연결 사회의 개념.
자료 2 기업 보고서 활용했습니다. 초연결 시대 산업 전략 점점점점점점 그래서 생태계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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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찾긴 하였으나 아까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 예상 독자가 초등학생이잖아. 얘네가 알아듣겠니? 거기다 쓰죠. 예상 독자인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내용. 예상 독자인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내용. 자, 자료 3 책을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 점점점 이렇게 해서 초연결 사회 살다 여기 뭐라고 써? 초연결 사회의 장점. 초연결 사회의 장점. 자, 그리고 자료 4 보시면 신문 사설 활용합니다. 초연결 사회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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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강원일보 점점점 스마트 시대의 역설이야. 자, 요거는 단점. 그치? 단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료 얘가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생겼는데? 자료 2는 용어와 내용이 너무 어렵고 전문적 내용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아. 얘는 빼버릴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자료 2를 제외하면서 고려한 쓰기 맥락 항목은 그치 독자였어. 독자. 그래서 여기다 뭘 쓰면 좋을까? 추가할 만한 자료로는 간단히 쓸까요? 첫 번째 초연결 사회의 장점을 활용한 초연결 사회의 장점을 활용한 구체적 사례 하고 땡땡이 하고 쓰세요.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진료나 원격 교육 같은 거. 다시 초연결 사회의 장점을 활용한 구체적 사례 하고 땡땡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진료 원격으로 진료받는 거 그리고 원격 교육. 그 다음 두 번째 초연결 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난 문제점에 이번엔 초연결 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난 구체적 사례하고 땡땡 초연결 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난 구체적 사례하고 인터넷 중독 증상 그리고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터넷 중독 증상,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등등 했죠. 자, 요거는 우리 윤석 거였고요. 이번에는 선유예요. 선유. 넘어가 주세요. 자, 이번에는 저기 왔다 갔다. 자, 선유의 자료 수집 볼게요. 자, 자료 1에서 인터넷 신문기사 활용했어요.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보면 거기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과잉 연결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다 쓰세요. 과잉 연결의 문제점. 과잉 연결의 문제점. 땡땡 하고. 과잉 연결의 문제점 하고 거기다 쓰세요.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가 많아짐.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가 많아짐. 자료 2 경찰청 통계자료 거기 빨간 거 박스 돼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자 거기다 쓰세요. 여기는 과잉 연결의 문제점 땡땡 또 쓰고 과잉 연결의 문제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뭐냐 땡땡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 하셨어요?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 자, 그 다음에 자료 3 텔레비전 뉴스 지방 곳곳 점점점 구조요청 점점점 해서 여기다 쓰세요. 인터넷 연결로 인한 편리함 하고 인터넷 연결로 인한 편리함이잖아요. 요거는 그치? 인터넷 연결로 인한 편리함인데 거기다가 땡땡 하고 쓰시고 또 역시나 땡땡 뭐라고 쓰냐? 주제 목적에서 벗어나는 내용. 주제 목적에서 벗어나는 내용.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 4번째 책 들어갑니다. 책 점점점 이래서 제한 동안 사라져 쇼 요것도 문제점이겠죠. 과잉 연결의 문제점 하시고 이번에는 사생활 침해 과잉 연결의 문제점 사생활 침해 하셨나요? 그러면서 이 언니가 뭐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연결로 인한 편리한 거니까 나랑 상관없어. 빼버려야겠어. 자, 자료 3을 제외하면서 고려한 건 그치 주제야 주제. 어떤 자료를 더 넣을까? 거기다 체크. 첫 번째. 짠짠. 첫 번째 씁니다. 과잉 연결의 문제점 하고요. 땡땡. 이번에는 과잉 연결의 문제점.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진 사례. 과잉 연결의 문제점을 또 추가하는 거야.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진 사례.
그 다음 두 번째, 과잉 연결의 문제점을 극복한 사례 하고, 과잉 연결의 문제점을 극복한 사례 하시고 그 옆에 땡땡 하고 쓰세요. 인터넷 연결을 끊음으로써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진 사례. 자, 과잉 연결의 문제점을 극복한 사례 땡땡. 인터넷 연결을 끊음으로써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진 사례. 이 정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 내용 조직하기 단계예요.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뭐 하는 거냐? 아까 자료 선별했잖아. 이 선별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조직, 배열, 구성하는 단계죠. 자, 그래서 윤서부터 시작합니다. 윤서가 개요자 써요. 윤서는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이게 포인트죠. 설명, 정보 전달하는 글. 설명하는 글이고요. 자, 구조자 써요. 인터넷으로 연결된 주제가 얘고요.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사회의 모습. 자, 조연결 여기서 그치, 자료 1 갖다 쓰겠죠. 자료 1. 그 다음에 초연결 사회의 특징에서 보시면 초등 1 관심 가질 만한 요런 거 이러면서 내용을 보완해야지. 요거는 자료 3으로 그 다음에 장점에 넣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초연결 사회 단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죄 노출, 그 다음에 가족 친구와의 소통 차단, 요거는 그치 자료 4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초연결 사회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요거는 중간 2-3은 삭제할 거래. 왜? 거기서 당연히 어려워서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 삭제하는 거랑요. 요거 삭제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얘가 호기심을 가질 것 같아. 그렇지. 요 두 가지 묶으세요. 요 두 가지 묶어서 쓰세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두 가지 묶어서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 조정함.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함 하셨죠? 그리고 초연결 사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없는지 살펴봐야겠숑 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 2-3을 삭제한 이유는 뭐냐? 거기 쓸 수 있죠? 거기다 쓰세요. 예상 독자인 초등학생의 수준에 적절하지 않고 흥미를 끌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얘는 선유 거. 선유는 주장하는 글이야. 앞에는 설명이었잖아. 얘는 주장하는 거, 설득하는 거. 자, 그래서 요런 주제로 쓸 거야. 그치? 그리고 서론 나왔어. 본론에서 보면, 자, 본론에서, 자, 보세요. 자,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거 어디 있었어? 그치? 자료 2. 얘는 자료 2. 그 다음에 개인정보 힘써야 돼. 얘는 자료 네 번째 거. 자료 네 번째. 그래서 본론 1에서 구체적 수치가 나와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지. 이거는 왜? 그치? 근거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어서야. 그리고 단편적이고 불안정한 정보 많아져. 이거는 자료 1번이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본론 2의 근거 자료로 신문기사로 보도되었던 객관적인 거 활용해야지. 요것도 왜 그러는 거야? 그치? 타당성. 요거 두 개 묶어서 쓰세요. 요거 두 개 묶어서 근거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근거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결론, 얘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 없는지 찾아봐야지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선유가 근거의 타당성을 높이려고 선택한 방법, 거기 써야죠.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자료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문 기사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거기까지 했나요? 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제로 표현하기 단계, 표현하기와 고쳐쓰기 단계예요. 네 번째. 자, 주제, 목적, 독자, 매체 고려. 아까 쓰기 맥락, 내용, 형식 점검하는 단계예요. 자, 윤서의 초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초연결 사회 하고 시작을 하고요. 어차피 완성된 글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거기 정리합니다. 갈래는 설명문이고요. 갈래 설명문. 성격은 설명적, 예시적, 설명적, 예시적. 그 다음 제재는 초연결사회, 초연결사회. 주제, 초연결사회의 특징, 초연결사회의 특징. 그 다음에 특징 3가지 쓸게요. 첫 번째,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쉬운 용어와 짧은 문장으로 표현.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쉬운 용어와 짧은 문장으로 표현. 두 번째, 구체적 사례를 들어 대상을 효과적으로 설명. 두 번째,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대상을 효과적으로 설명. 세 번째, 담화 표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담화 표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방향을 안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방향을 안내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거기 처음 부분부터 시작할게요. 거기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처음. 여러분은 초연결 사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이게 뭐예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화제 제시. 독자에게 질문 던지는 형식으로 화제 제시. 자, 그 다음 묶어요. 평소 심장병을 앓던 사람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고 있던 시계가 가까운 병원에 사실을 알려줘서 곧바로 응급치료를 받고 살 수 있었어요. 실제 사례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초연결 사회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 제시. 초연결 사회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 제시하고 화살표. 독자의 관심 유도. 그 다음,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지금 여러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학습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요.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그 다음 체크하세요. 무선 통신망으로 인간 삶을 연결된 오늘날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자, 여기 초연결 사회의 개념이죠. 개념. 연결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초연결 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처음이겠죠. 거기다 쓰세요.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사회의 모습. 자, 그리고 먼저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 부분 시작. 자, 먼저 하고 거기 먼저 박스 치세요. 먼저. 요런 걸 담화 표지라고 해요. 담화 표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건지 알려주는 그런 애들인데, 먼저. 그거부터 먼저 체크할까요?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또. 그리고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하지만, 요런 애들. 이해됐죠? 접속어 같은 경우. 자, 뒤에 뭐가 나올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애들, 이런 걸 담화 표시라고 해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내용 볼게요. 자, 먼저 초연결 사회의 장점으로 체크합니다. 시간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 장점 1이죠? 장점 1. 자, 과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 직접 만나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고 들어가죠. 자, 감지장치와 통신회로를 장착한 사물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뭔 소린지 이해가 돼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예상독자 초등학생이죠. 거기다 쓰세요. 예상독자 초등학생의 지식 수준에 맞지 않으므로 쉬운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야. 예상독자 초등학생의 지식 수준에 맞지 않으므로 쉬운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 요거의 답이네요. 이렇게 고쳐 쓴 이유.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를 이용한 설명이기 때문에
예상 독자인 초등학생의 지식 수준에 맞지 않으므로 쉬운 표현으로 수정. 이해되죠? 여기 답이기도 해요. 자, 요렇게 기기가 그 다음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요게 극복하는 데 도움 준다. 요게 두 번째 장점. 자, 예를 들면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 길을 쉽게 찾을 수도 도움 주는 안경이 있고요. 인터넷, 인공위성과 연결되어 시각장애인들 음성으로 길을 알려주거나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부분은 요렇게 요거 바꾸는 것도 알아두세요. 고쳐야겠다. 자, 그 다음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지금까지 초연결 사회 장점으로 이런 거 설명했어요. 이거 뭐예요? 거기다 쓰세요.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 정리. 앞에서 제시한 내용 요약 정리. 그리고 여기까지 끊으시고 여기까지 뭐 얘기했니? 그치? 여긴 장점이지, 장점. 거기 초연결 사회의 장점. 하지만 하면서 이제 단점 들어가요. 사회가 무선 통신망으로 지나치게 많이 연결돼 있어서 개인의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질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면 범죄에 노출된 가능성이 커져요. 요게 단점 첫 번째겠죠. 단점 1. 자, 그 다음 묶어요. 역시나 묶여져 있어요. 자,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려면 어둡고 외진 곳에 혼자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낯선 사람 함부로 따라가서도 안 돼요. 갑자기 얘가 생뚱맞게 왜 나온 거야? 거기다 쓰세요. 주제에 어긋나서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이므로 삭제. 주제에 어긋나서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이므로 삭제. 그래서 여기 이유 있죠. 왜 여기를 삭제했냐. 주제가 초연결 사회 특징이잖아. 그래서 거기다 이거 쓰시고 여기도 같이 쓰세요. 주제인 초연결 사회 특징과 관련이 없어서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삭제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삭제할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역시나 이것도 담화 표지 체크하시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느라 내 앞에 있는 거기 죽치죠. 가족이나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문제점. 요게 단점 2. 자, 이처럼 역시나 이것도 담화 표지. 자, 초연결 사회 단점으로 개인정보 흘러나가서 범죄 노출 소통할 시간이 줄어드니 이것도 뭐야? 그치, 이것도 요약 정리해 주는 거죠. 거기다 쓰세요.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 정리.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라고? 그치, 초연결 사회의 단점.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끝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입니다. 미래사회는 지금보다 초연결 사회가 더 많이 확대될 거예요. 초연결 사회 특징을 잘 알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하고서 마무리한 거죠. 거기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하셨슈. 그래서 이제 윤서가 쓴 글의 구조를 정리를 해보면 처음 부분 써야 될 거. 그치, 거기다 써야지.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사회의 모습. 쓰셨어요? 그 다음 중간 부분은요. 거기 자, 초연결 사회의 특징이라고 쓰시고요. 초연결 사회의 특징하고 1. 초연결 사회의 장점. 2. 초연결 사회의 단점. 쓸 수 있죠. 중간 부분 정리합니다. 초연결 사회의 특징 쓰시고요. 첫 번째, 초연결 사회의 장점. 두 번째, 초연결 사회의 단점. 마지막 끝부분, 아까 뭐라 그랬지? 그치.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하셨어요? 그래서 요 초안을 가지고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고쳤을 부분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기 정리 다시 한번 해주세요.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세 번째 문단에 감지장치와 통신회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었죠. 거기를 고쳐쓰기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고려한 쓰기 맥락은 독자였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 독자였고 예상 독자, 우리 다 썼던 거예요. 체크만 잘해놔요. 예상 독자인 초등학생의 지식 수준에 맞게 쉬운 표현으로 고쳐라. 이게 포인트였죠. 그치? 기억나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뭐 있어? 5번째 문단이 있었어요. 5번째 문단에서 범죄로부터 어쩌고 저쩌고 기억나죠? 범죄로부터 따라가면 안 돼요. 요 부분. 그 부분인데 얘는 고려한 게 뭐였지? 그치, 주제였어. 주제. 쓰기 맥락 주제. 그 주제를 고려해서 이유는 뭐였죠? 주제에 어긋나서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삭제하라고 얘기했었죠. 그거 2개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글에 사용된 여러 가지 단어 표시들이 있었어요. 거기 찾아서 위에서부터 찾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먼저라는 말이 있었죠. 먼저. 먼저에다 간단히 써놔요. 먼저. 병렬적으로 제시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임을 안내 했어요. 병렬적으로 제시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임을 안내 했죠. 그 다음 또라는 담화 표지 있어서 또 체크하시고, 또는 대등한 내용을 병렬적으로 제시할 것임을 안내. 대등한 내용을 병렬적으로 제시할 것 안내. 그 다음 예를 들면 있었죠. 예를 들면 옆에다 쓰세요.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될 것을 안내. 구체적 사례가 제시될 것 안내 했죠? 그 다음 지금까지라는 말이랑 이처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2개 묶어서 쓰세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처럼 2개 묶어서 뭐라 쓰시느냐? 앞에 제시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줄 것임을 안내. 앞에 제시한 내용 요약 정리해 줄 것 안내. 이제 마지막 하지만 체크하시고, 하지만 거기다 쓰세요. 앞에 제시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안내. 앞에 제시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제시될 것을 안내.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윤석 건 끝났고요. 이제 누구 거? 그치, 선유 거 해야죠. 선유. 과잉 연결 시대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갈래 씁니다. 거기 간단하게 정리. 갈래 논설문 쓰셨어요? 갈래 논설문. 그 다음에 성격은 논리적, 설득적. 그 다음 예시적. 논리, 설득, 예시. 그 다음에 제재는 과잉 연결 시대. 주제 씁니다. 주제.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 하셨죠? 특징 3가지 씁니다. 특징 첫 번째. 통계 자료와 실제 있었던 사례를 제시하여. 첫 번째, 통계 자료와 실제 있었던 사례를 제시하여 근거의 신뢰성을 높임. 두 번째, 예상 독자가 실제로 접했음직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임. 세 번째, 의문 형식으로 글을 맺음으로써 독자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함. 세 번째, 의문 형식으로 글을 맺음으로써 독자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함. 하셨죠? 자, 얘는 주장하는 글이니까 그치, 서론이라고 시작을 해야 되죠. 거기 서론 체크하고 시작합니다. 자, 묶으세요. 도서관에 한 학생이 혼자 앉아있어. 자신이 열심히 하는 공부하는 모습을 줄이고 SNS에 좋아요, 반응 체크하고요. 곧이어 부모님 용돈 입금했다 문자 메시지 받고요. 생일 선물로 영화 몇 권 보내고요. 친구는 받아주시고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가 보내왔어요. 여기까지. 자, 묶어서 쓰세요. 예상 독자인 고등학생들이 경험했음직한 사례를 제시하여 흥미 유발.
있음직한 사례를 제시해서 흥미 유발. 됐죠?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 여기까지 끊으시고 거기 쓰세요.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우리 삶의 모습.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우리 삶의 모습. 하셨죠? 자, 그 다음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다.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개인과 국가 나아가 인간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쉽게 해놓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날을 지나치게 연결된 과잉 연결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그 다음 줄 쳐야죠. 과잉 연결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주장하고자 한다. 아주 대놓고 얘기하지? 이게 뭐야? 화제 직접 제시 쓰시고 여기 끊고 써요. 화제 직접 제시 쓰고 과잉 연결 시대에 대한 문제 제기. 과잉 연결 시대에 대한 문제 제기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서론이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론 시작하고요. 역시나 얘도 담화 표지들이 나오죠. 먼저 요거 먼저도 담화 표지 박스 치시고 체크하세요. 담화 표지. 과잉 연결 사회에서는 우리의 삶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범죄에 쉽게 노출됨. 요거 체크하고 과잉 연결로 인한 문제 1. 과잉 연결로 인한 문제 1. 자, 그리고 그 다음 묶으세요. 경찰청 여기서부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의 통계를 보면 2004년 일시 100, 1000만, 77,099건이던 인터넷 관련 범죄 2013년에 15만 5,366,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대요.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접수에 따라서 23,333이 2015년 15만 2,151건으로 약 6배가량 증가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주죠. 거기 묶어서 써요. 알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 점점 하고 써야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 근거의 신뢰성이 높아지죠. 근거의 신뢰성 획득 높아지. 근거의 신뢰성. 됐죠? 자,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는 추세와 비례한데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려면 우선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인터넷에 올리면 안 돼. 누가 올리냐 이거. 거기 쓰세요. 대응방안 첫 번째. 요게 세부주장이에요. 대응방안 1. 세부주장. 자, 그리고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나 개인기록 반드시 공개 범위를 설정해놔서 됐죠? 대응방안 2. 요것도 세부주장. 대응방안 2. 정보가 마구 흘러가는 일이 없지 주의.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세요. 끊고 쓰세요. 과잉 연결의 문제점 및 그리고 대응방안. 과잉 연결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첫 번째 됐어요? 아, 그리고 그 옆에 문제 보시면 학교 누리집에 게시할 글이라는 걸 고려하래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넣을 만한 보조자료예요. 보조자료. 거기 체크하고 써요.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계를 좀 아까 설명한 거. 자,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계를 시각화한 도표나 그래프, 이게 보조자료죠. 도표나 그래프 혹은 개인정보가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본 사례를 다룬 뉴스 동영상, 이 동영상이 보조자료지. 등등. 다시 정리.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계를 시각화한 도표나 그래프, 개인정보가 범죄에 노출이 되어서 피해를 본 사례를 다룬 뉴스 동영상 등등. 되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다음으로도 표지, 담화 표지. 다음으로 과잉 연결 사회는요, 우리를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한다. 요게 문제점 2죠? 거기 쓰세요. 과잉 연결로 인한 문제 2. 자, 낯선 사람이 마른 해산물의 냄새를 맡게 한다. 그 냄새를 맡으면 바로 정신을 잃게 되니 절대 맡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몇 년 전 누리 소통망을 뜨겁게 달구었던 괴담이래요. 괴상한 이야기. 자, 그런데 물론 이 이야기는 사실무근이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실제 경험한 건지 확인되지 않은 채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어. 자,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왜곡된 정보가 통신망을 타고 확대 재생산되기도 하는데 그에 따른 혼란은 개인이 감내해야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거기서가 중요하죠.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실험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라. 수용한 자세를 지녀라. 요게 그치 대응방안 체크하시고 대응방안 요게 세부주장 대응방안 하고 여기까지 끊으시고 써야지 그치. 과잉 연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 과잉 연결의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 2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담화 표지 자 마지막으로 자 담화 표지 체크하시고 자 과잉 연결 사회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데 이게 문제점 3이죠 3 체크하시고 과잉 연결로 인한 문제점 3 자 그리고 나는 여기서부터 또 묶어요. 나는 얼마 전 아파트 6층 엘리베이터 탔는데 좁은 엘리베이터 각자 휴대전화 무지 침묵 순서대로 엘리베이터 누가 어디 사는지 어떤지 관심 두지 않는다. 여기까지 묶어서 써요.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제시 설득력이 높아짐.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사례 제시 설득력이 높아짐. 됐죠? 자, 거미줄처럼 연결된 인터넷 통신망에 빠져서 현실 세계 인간관계를 이뤄가는 모습이야. 자, 그래서 이웃이나 친구, 가족, 인터넷 끊어보자. 요게 대응방안. 그러면 비로소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다까지 끊으시고, 여기 세 번째죠? 자, 거기 끊으시고 쓰세요. 과잉 연결의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 3. 과잉 연결의 문제점, 대응방안 3.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부터 결론 시작이죠. 과잉 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위험하고 혼란스럽고 외로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모든 연결을 끊기 어려워. 따라서 거기 과잉 연결을 적절한 연결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여기 체크합니다. 얘가 그치 가장 핵심 주장이죠. 거기 쓰세요. 주제를 직접 제시 핵심 주장 주제를 직접 제시 핵심 주장 쓰시고 중요한 말 나왔어요. 과유불급 체크하죠. 과유불급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뭐가 중요해? 중용을 강조한 말이에요. 중용 강조. 자 이런 말처럼 과도한 연결이 오히려 해가 됐음을 깨닫고 거기 위험한 편리보다 안전한 불편을 선택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요거 두 개 묶어서 쓰세요. 뭐니? 대조, 대구. 아시죠? 대조법, 대구법. 어떨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고요. 여기까지 끊으시고 결론 쓰세요. 과잉 연결을 적절한 연결로 조절하는 과잉 연결을 적절한 연결로 조절하는 지혜의 필요성. 과잉 연결을 적절한 연결로 조절하는 지혜의 필요성. 쓰셨으면 그 옆에 보이죠? 설득하는 글은요. 핵심, 그 다음 세부주장, 근거 이렇게 묶여져 있대요. 이렇게 보이죠? 기억해 두시고 자 핵심 주장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핵심 주장 뭐였죠? 쓰세요.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 했어요?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 세부주장 5원 나왔고요. 근거 나왔어요. 거기 아래 근거 자료 쓰세요. 근거 자료 첫 번째. 자, 뭘 쓰시느냐?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통계.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통계. 그리고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접수자료.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접수자료. 했죠? 자, 그 다음 이제 세부주장 2 기억나시죠? 뭐라고 써야 돼?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근거 쓰셔야죠. 근거는 뭐라 쓰시느냐? 인터넷 괴담과 같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인터넷 괴담과 같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그에 대한 근거 자료 2. 자, 뭐였어?
몇 년 전 누리 소통망에 퍼진 마른 해산물 괴담. 마른 해산물 괴담. 했죠? 그 다음 세부주장 세 번째 정리합니다.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에는 인터넷 연결을 끊어야 한다. 자, 다시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에는 인터넷 연결을 끊어야 한다. 근거 쓰세요. 자, 인터넷 연결에 열중하느라 상대방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썼어요? 인터넷 연결에 열중하느라 상대방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쓰셨으면 그 아래 그치 근거 자료 씁니다. 언제? 그치. 글쓴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겪은 일. 글쓴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겪은 일. 했죠? 자, 그래서 요 단원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 글쓰기의 과정이요. 첫 번째 계획하고, 두 번째 내용 생성, 세 번째 내용 조직, 그 다음 표현하고 고쳐쓰기까지가 글쓰기 과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선유가 제시한 근거의 적절성 평가하는 요소, 평가 항목, 요게 평가 항목인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무지선다형 좋잖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과정 적용 활동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과정을 활용해서 네가 한번 글 써봐 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서 설득하는 글을 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길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거기 어디냐면요. 페이지는 131쪽 펴시고요. 131쪽인데 나머지는 실제로 다시 한번 다른 주제를 갖고 이렇게 써봐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131쪽인데 어디 갔니? 제가 왜 여기를 봤냐면 여기 보면 글 쓰면서 유의할 점 있잖아요. 이런 거 잘 체크해놔요. 작성한 기록에 맞게 전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근거자료, 글의 설득력, 예상 독자 고려한 문제 표현 방법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초고를 점검하고 고쳐쓰기 할 때 그 고쳐쓰는 그 과정인데요. 이거 보이죠? 맨 처음에 수준, 글 수준에서 보고, 문단 수준에서 보고, 문장 수준, 단어 수준,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이시죠? 글 수준에서 해야 될 거. 요거는 글 수준에서 평가하는 거고, 점검하고, 그 고쳐쓰기 하는 거, 문단 수준에서 하는 거.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문장 수준에서 봐야 될 거 세 가지. 단어 수준에서 봐야 될 거. 이해되시죠? 요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 평가하는 건 앞에서 네 가지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단원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체크만 하고 정리합니다. 소단원 정리하기 보시면 알죠? 거기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 표현하기, 고쳐쓰기 요 단계 요거대로 기억해 두시고요. 글쓰기 전반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수집한 거를 이제 근거의 논리성, 타당성, 자료의 객관성, 신뢰성을 점검하면서 근거로 선별을 하고, 선별한 걸 바탕으로 해서 조직 배열하고, 조직한 걸 가지고 이제 표현해서 실제 쓰고, 아까 좀 아까 했던 여러 가지 수준에서 점검 고쳐쓰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글쓰기 전 과정에서 쓰기 맥락 아까 네 가지 앞에서 했었죠. 얘를 고려해서 점검 조정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뭐 한 김에 간단하게 답만 체크할까요? 얘는 추세, 얘는 유출, 그 다음에 얘는 소통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 글쓰기를 잘하려면 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두 번째 소단원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